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TW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부테사스 한인간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미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경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네. 학기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좀 바빴어요. 진짜 많이 바쁘셨겠다. 네, 저희 학교는 이제 텍사스 워머즈 유니버시티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네, 모두가 이제 모든 코र्스가 온라인으로 지금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또 정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여름 방학에도 했고 또 지난 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네네. 또 지금 현재로는 어떤 부득이하게 반드시 인펄슨 클래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클래스룸 이제 교실을 얼마나 어떻게 방역을 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교수들이 마이크를 얼마나 잘 사용을 하고 그다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그 클래스룸에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런 절차들을 지금 서로가 이제 트레이닝하고 있고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지난달에 엄청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느라고 좀 시간이 더 바쁘게 보내셨던 것 같네요. 근데 해야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정말 코비드-19이 인류가 생활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환점을 맞습니다. 도래한 것 같아요. 네. 이 생활에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피할 수 없다면. 그렇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그런 방식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다른 이렇게 질환이 많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위생을 워낙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 교수님이 이제 아무래도 간호학과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 코비드-19이 되면서 또 요번 달에는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로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또 도움을 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비드-19이 많은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건강 의료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게 원격 진료라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텔레헬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신문 지면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글 사이트 아니면 다음이나 이런 또 웹사이트에서 텔레헬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작년에보다 한 거의 2배 정도 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원격 진료라는 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용하고 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달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이미경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진료 방식이죠. 텔레헬스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건데, 그러면은 원격 진료가 무엇일까? 지난달에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또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격 진료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 원격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여러분들이 댁에 계셔도 직접 의사분들을 만나지 않고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원격 진료라고 해요. 이제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미국에서는요. 텔레메디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텔레헬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텔레메디슨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알고 계시는 의사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청진을 한다거나 시진을 한다거나 해서 진료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텔레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텔레헬스는 이런 진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의학 교육, 건강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그다음에 식이 상담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텔레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의 네네. 진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떨 때 우리가 그 원격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코로나 그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혹시 걱정이 되시는데 병원 가기는 조금 꺼려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도 그런 텔레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전화를 거셔서 네네. 아니면 그런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연결을 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계신 어떤 기저질환,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심부전증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이렇게 늘 팔로업을 해오시던 분들. 그렇죠. 근데 병원 가기는 지금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네. 또 혹시나 감염될 위험성이 있어서 가기가 꺼려지시는 분들, 네네. 팔로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원격 진료 텔레헬스를 이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기저질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원격 진료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인펄슨으로 볼 때와 약간 좀 화면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약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잖아요. 당연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왜 원격 진료 말고 반드시 인펄슨으로 가야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원격 진료의 어떤 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될까요? 네. 질병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는 네네. 의사분들은 이제 문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고, 네네.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들은 그렇게 많이 배워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해서 특징적인 증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 그래서 네. 기존의 어떤 그런 증거들이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네네. 증거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Evidence Based Medicine, 네네. Evidence Based Practice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그런 특징적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네. 이런 질병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면 그리고 의사분들이 그렇게 문진을 했을 때 정말 너무 정확한 진단, 좀 더 세밀한 예를 들어서 울트라소노 초음파 네네. 검사라든가 MRI 검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블러드 테스트, 혈액 네네.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화면상으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텔레헬스가 어떤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는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여러분들 이제 그 피지컬 바디에서 보여지는 증상들을 보시고 네. 또 진단을 내리시기도 해요. 참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참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원격 진료로 알아낼 수 있고 또 상담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큰 병원에서 네네. 텔레헬스 프로그램에 라는 게 있는데요. 큰 네. 병원들은 그래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 당뇨라든가 고혈압, 네. 아니면 중풍, 다른 기타 등등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너무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은 등록을 하시면 네. 거기 관련된 예를 들어서 혈압기라든가 집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서 네네. 그 기록을 그 텔레헬스 앱이라는 이제 그런 그 플랫폼에다가 네.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면 본인이 거기에 기입을 할 수 있군요. 네, 기입을 하시면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널스 프랙티셔너 아니면 널스들이 팔로우를 해주세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항상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네. 또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요, 이제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어디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 이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아마 비용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또 제가 지난 2년간 연구한 결과에도 한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네. 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한인 여러분들이 한 5명 중에 한 분 20%나 네. 인슈런스 보험이 없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진료 서비스를 받으실 때 굉장히 주저되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비용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구글 앱이라든가 네. 애플 앱 네. 스토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저렴하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보장되는 앱을 제가 오늘은 소개를 드릴 거예요. 네네. 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앱이고 네. 이런 그런 웹사이트나 앱 스토어에서 보여지는 어베일러블한 그런 텔레헬스 앱, 원격치료 앱들은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다운로드 받고 등록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세요. 어르신들과.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큰 병원이거나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로컬 여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네.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그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약속을 잡은 다음에 그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그 어르신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렇군요. 텔레헬스 앱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앱은 Amwell이라는 거예요. 네. 스펠링이 AMWELL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애플 스토어나 구글 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웹사이트를 뒤져보시면 타입을 AMWELL이라고 그러면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한 텔레헬스 앱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대요. 이제 여러 가지 식이 상담뿐만 아니라 네. 소아 건강 관리, 그다음에 수유 관리, 네. 기타 등등 또 심리 상담도 가능하다 그러고요. 네. 여기를 이용하는 앱은 69불이라고 하네요. 이제 네. 보험이 없으셔도 네. 69불 정도 되는데 이 앱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비용 효과적이라는 면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워크인 클리닉에 가시면 적어도 125불 정도, 150불 정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서비스에 비해서 이 앱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한 저렴하지 절반 않을까. 정도 가격이 되네요. 네, 그렇게 네. 생각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앱이 텔레닥이에요. 네. TELADOC라는 앱인데요. 네.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전화로 목소리로만으로도 문진과 또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비디오로도 가능을 한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49불부터 비용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러고요. 네, 저렴하네요. 네네. 그리고 피부과 뭐 다른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앱은 Doctor on Demand라는 거예요. 네. Doctor on Demand 조금 길지요. 앱이 뭐 작은 그러니까 숏 네임이 아니라 네네. 길긴 한데 여기서도 24시간 이제 가능한 그런 서비스고요. 진료 네. 서비스고 여러분들이 뭐 보통 여러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네. 또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상담 정신과 상담도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15분 상담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비싸네요. 다른 데보다 네. 75불 정도 어휴, 비용이 많이 비싸네요. 든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네, 오늘 목요일 초대석 시간에는 TW 간호대학 교수이시면서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미경 교수님 모시고 원격 진료 그리고 원격 진료가 가능한 곳들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앱에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로컬에서도 사실 우리가 또 네. 원격 진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추려서 왔는데요. 정말 많은 곳에서 텔레헬스 서비스, 네.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장소는 캐럴턴에 있는 장소예요. 네. VCare라고 빅토리 할 때 네. VCare 클리닉 커뮤니티 메디컬 앤 덴탈 센터라는 곳인데요. 네. 1445 그 메가더 드라이브에 있다고 그러네요. 네네. 네, 캐럴톤에 있는데 인컴 수준에 상관없이 이 텔레스 서비스를 프리나 아니면 로우 코스트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여기 한번 이제 캐럴톤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댈러스 쪽에는 아가페 클리닉이라고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굉장히 저렴한 클리닉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텔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고요. 네. 보험이 없으셔도 여기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고 비용은 프리거나 어떤 서비스는 프리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로우 코스트라고 그러니까요. 네네.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서비스는 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다 가능해요. 성인 건강, 여성 건강, 뭐 소아 건강 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달러스 쪽에는 시티 스퀘어 커뮤니티 센터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네요. 네. 시티 스퀘어 커뮤니티 클리닉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보험이 없으신 분들만 받는다고 그러시고요. 오히려. 네네. 굉장히 그 코스트가 로우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달라스 쪽에는 댈러스 카운티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때문에 아마 많이 문의하셨을 네. 텐데요. 댈러스 카운티 헬스 앤 휴먼 서비스에서도 텔레헬스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네. 여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내용은 다양합니다. 소아, 뭐 네. 정신건강, 여성건강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다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인컴 수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프리나 로코스 비용으로 네. 텔레헬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곳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요. 그랜드 프레리 커뮤니티 헬스 센터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험이 없으셔도요. 받으신다고 그러시고요. 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받으신다고 그러시고 네. 인컴 수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요. 굉장히 비용으로 네. 코스트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그러고요. 네. 아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캐롤튼도 그렇고 달라스도 그렇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는 흩어져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 교민들께서. 그런데 이제 뭐 2세나 아니면 일찍 오셨거나 워낙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곳에 가셔도 굉장히 뭐 편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어르신들이나 이 영어가 편치 않은 그리고 또 실제로 의학 용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낯설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한국어 서비스가 되는 곳들이 있는지요? 맞아요. 우리가 한국어 표현하고 영어 표현하고 틀리고 네네. 내가 다리가 저린데 찌릿찌릿하다. 왜 우리가 통증을 얘기할 때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네. 어디 얻어맞은 것 같다. 맞아요. 너무 둔탁하다. 너무 찌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표현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표현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앱에서나 웹사이트에서 텔레헬스 서비스 near me라고 타이핑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 장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원격 진료하시는 곳이 바로 어딨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국어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혜영 선생님이 계시는 이제 패밀리 센터, The
바이럴 헬스라고요. 그 플라워 마운드에 있는 곳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이정수 널스 프랙티셔너도 네. 이 원격 진료를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고요. 네, 지난번에 뉴욕 코비드 19 네네, 때 갔다 오신 오셨죠. 분이죠. 네, 그분도 이 원격 진료가 가능하시다 그러고 김희영 네. 선생님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얼마든지 진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네. 미리 전화를 하셔서요. 전화번호가 972 410-0042번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일단 어포인먼트를 잡으셔야 돼요. 네. 어느 날짜에 원격 진료를 받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원격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는 Digestive Health Associate of Texas라는 클리닉인데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소화기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토막 위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 이런 네네.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리고 간도 포함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슬개, 췌장 이런 부분 다른 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영미 선생님이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로 일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Digestive Health Associate of Texas라고 전화번호가 682-463-0400 네.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어포인먼트 잡으시면 한국어로 원격 진료가 가능하시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도 진짜 이제는 한국어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그 닥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그만큼 많이 더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혹시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네. 어려진 의사 선생님들이나 널스 프랙티셔너 분들이 계시면 네. 부디 이제 여기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네. 아니면 저희 간호협회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협회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ntkna1968. 네. 저희가 이제 1968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저희가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됐어요. 네네. ntkna1968@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우리가 다음 방송 때 네. 여러 한인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이용을 그러니까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 네. 진짜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연초에 그 간호협회가 새로 출범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이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앞으로의 하반기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저작년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항상 10월 달쯤 되면 건강 박람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제 부득이하게 코비드 19 때문에 네. 이제 지역사회 모임이 많이 금지가 되어가지고 맞아요. 건강 박람회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 박람회를 통해서 진짜 진료도 받으시고 네. 뭐 플루샷도 맞으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네. 좀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원래는 특히나 초반기 우리가 출범을 할 때에 지역사회 이제 자선단체 이제 에이지언 파운데이션이라고 굉장히 큰 자선단체와 이제 협력을 해서 네네. 알링턴 스테디움에서 크게 이제 건강 박람회를 하려고 계획을 이제 세웠었는데 네. 그 자선단체에서도 그 행사를 취소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도 같이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네,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떤 이렇게 대처할 만한 뭐 작은 규모의 어떤 뭐 또 네. 어떤 원격을 통한 뭐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있을까요? 오늘 원격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처 방안으로 저희 북텍사스 간호협회에서 네. 그 온라인 널싱 핫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열심히 저희 임원애들과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들이 지금 every week 매주 모여가지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네.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원격 진료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네. 여러분들에게 저희 어떤 그런
온라인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네. 질문을 남기시면은요.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온라인 그 너싱 핫라인이라고 저희가 네. 명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나 아니면 의학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건강 문제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 염려되시는 건강 문제, 네. 아니면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문제라든가 네, 네.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또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네. 또 의료비 관련돼서 어느 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재정 보조를 신청해야 되는지 네네. 그다음에 보험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저희가 직접적인 진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진료는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네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일단은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다음 달쯤에 오시면은 이제 이게 열렸다 하고 이렇게 좀 공표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되겠네요. 네, 자세하게 이용 방법과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그래도 박람회를 못하지만 또 이런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또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네. 또 하다가 보면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그렇죠. 원격 진료로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또 기도해 봅니다. 네. 자, 오늘 TW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북텍사스 한인간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어려운 시기에 진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미경 교수님 모시고 원격 진료 또 향후 간호협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요즘 코비드-19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어 있어서 또 둔감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 독감처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네네. 이걸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한인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잘 하고 계셔요. 네네.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요.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휴식 많이 취하시고요. 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